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안호영 의원이 도당 위원장에 당선돼 다음 총선을 준비합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의 기호 3번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4선의 정동영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가장 많은 68.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당 수장을 맡은 것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이후 12년 만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에는 민주평화당을 살리고 힘없고 돈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약자 편에서는 정치를 하라고 정동영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같이 경쟁을 벌인 유성엽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정 신임 대표는 당장 바닥을 찍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특히 전북 제1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밀려있는 호남 민심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안호영 의원을 새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안 의원은 권리당원의 전화 여론조사와 대의원 현장 투표를 합산한 총 60%를 득표해 경쟁 후보인 김윤덕 현 도당위원장을 눌렀습니다. 훌륭한 정당,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든든한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안 의원의 도당위원장 당선은 2020년 총선을 승리하는데 원외 인사보다 현역 의원이 더 적합하다는 당원들의 공감대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전주 MBC가 4년째 추적 보도해온 군산 민간투자 하수관거 관련 소식입니다. 민선 7기 군산시가 결국 하수관거 사업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전수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 도면에 있는데 현장에 없는 오수바지. 일부 하수관은 길이와 위치, 종류도 다르고 심지어 도면에 손글씨로 표기한 곳도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설치됐는지 정확치 않은 BTL 하수관거를 군산시가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래갈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있는 대로, 잘한 거 있는 대로 그대로 시민들한테 밝히고. 700억 원이 투입된 군산 BTL 하수관거는 지난 2011년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부실 사기 시공 의혹이 제기됐고 용역까지 줘 준공 도면을 재작성했는데 이마저도 부실투성이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와 전라북도가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문동신 시장 시절 7차례에 걸쳐 전라북도로부터 전수조사를 요구받았지만 그때마다 묵살했습니다. 검찰에서 2차례 무혐의를 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는 최소 3km 관로와 배수설비 400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BTL 하수관거 사업을 시공하고 감리한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그동안 두둔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겨우 지난해 감리업체에게만 벌점 처분을 내린 것이 전부입니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실 규명이 돼서 군산시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년간 BTL 하수관거로 인해 공신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군산시 행정이 올바로 설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선진국처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지자체의 약속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전주시도 그동안 자전거 도로를 크게 늘려왔는데 정작 이용객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시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자전거 이용자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제속력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로 안에 들어온 행인들로 길이 막힙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을 피해 급정거를 하기도 여러 차례. 건널목에서는 신호등 기둥에 통행이 가로막혀 내렸다 타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자전거 타고 이동하다 보면 또 이렇게 기둥이나 턱이 있으면 또 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리다 보면 또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하고도 부딪히고 그런 점 참 어렵습니다. 다른 곳을 가도 상태는 비슷합니다. 곳곳에 길이 끊겨 있고 마음껏 페달을 밟기에는 폭이 너무 비좁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통행하기 편하게끔 한 단만 낮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경계석을 낮췄으면
너무 좋으련만 이왕하면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가로막고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도 이용자의 불편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원의 시 예산이 자전거 도로에 투입되고 있지만 이용객들은 신통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자전거 정책은 형식적으로 좀 하지 말고 전주 시민을 위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는 인도와 겸용하는 방식으로 자전거 도로 길이를 409km까지 늘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형적으로는 큰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전거 도로에 가보면 인도 위에 만들어진 것이 태반입니다. 셀수 없이 좀 서로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차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차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로만 자전거 친화 도시를 내세우기에 앞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자전거 도로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전역에 27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남원 35.1도, 무주 34.7, 전주 34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무주 등 동부 내륙에 10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35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김제시 명덕동 알루미늄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 240제곱미터와 원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차 중국 공장 철수가 예상돼 전주 공장의 물량 확보에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현대 상용차의 중국 합작법인이 판매 감소에 따른 자본 잠식으로 사업 철수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물량의 국내 배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전주 공장으로 기존 중국 생산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노동조합의 선제적인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전라북도가 8.3%로 경북과 충북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수치가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민선 7기 대표 공약 사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8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먹거리 생산 기능 외에 식량 안보와 농촌 경관, 환경 보정 등 다양한 농업의 기능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